이차함수 fx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이고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값이 2인데 위로 볼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왼쪽과 그 다음에 5의 오른쪽은 저런 수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건을 보니까 x의 범위가 변수입니다. k에 따라서 어떤 함수죠? gk의 최대값이 결정이 될 거다. 그리고 두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a, b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2에서의 함수값이 6이에요. 그러면 요 왼쪽이 마이너스 fx죠. 오른쪽도 마이너스 fx고 이게 현재 fx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x인 이 함수가 6과 만날 때의 x를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때의 x값은 2로부터 좌우로, 그러면 이 간격이 루트 15니까 2보다는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궁금증이 생겨요. k일 때와 k 플러스 2일 때, k일 때와 k 플러스 1대 함수값이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k이고 k 플러스 1 때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fk가 fk 플러스 2와 같을 때고요. 오른쪽에서는 fk와 마이너스 fk 플러스 2가 같을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fk와 fk 플러스 2의 합이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겠으니 fk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k를 넣어주면 지금 계산상 마이너스 fx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편하죠.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빼기 5, 또한 fk 플러스 2는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3이 0이 될 때 k를 구하자. 그러면은 2k 제곱 4k 빼기 14 k 제곱, 자,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 얘기는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전에 그래프를 이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HK를 그냥 빨간색 손으로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이 간격이 2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K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 K 플러스 1은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K에서의 함수값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HK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K가 요런 데 있으면 K 플러스 요런 데 있죠. 아, 그러면 이젠 K 플러스 2, 요 간격만큼 이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이 간격만큼은 얘를 그려줘야 된다. 이 간격만큼은 K가 여기 있을 때부터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평행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K 플러스 2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K는 여기 있다고 하면 이제 K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부터 여기 포함이 되죠. 여기 이 함수값이 포함이 됩니다.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가면서 계속 K가 여기 올 때까지는 최대값을 6을 이렇게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유지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K가 여기를 벗어나요. 그리고 뭐 K 플러스 1이 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K일 때 함수값이 계속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다가 여기가 K가 되고 여기 K 플러스 2죠. K 플러스 2. K 플러스 2가 되면 이젠 K일 때 함수값이 K 플러스 2일 때 함수값보다 작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HK는 이 그래프를 뛴다. 이 그래프를 수식을 원한다면 표현을 해야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이 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두근에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2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함수값이 m이잖아요. 함수값이 m이기 때문에 m의 값은 뭐 여기서 계산합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fk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여기 계산해서 좀 뽑아내면 k제곱 빼기 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k제곱은 2k 플러스 7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7과 얘가 만나서 2에 1-k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k를 구했어야 되네요. k를 구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k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k를 보면 k는 1 뿔마 2 루트 2이기 때문에 1 빼기 k는 뭐가 됩니까? 1 빼기 k는 뿔마 2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곱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4, 4, 16, 32가 나온다. 연립하면은 편해진다. 또한 이 문제는 얼마든지 변형이 돼서 HK 그래프를 그려라 혹은 최소값에 대한 그래프를 질문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요.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를 변형한 진명여고 작년도 문제입니다. 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법. 어떤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는 알파, 베타죠. 그러면 f2x라고 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 x는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아, 결국 여기가 알파가 될 때의 누구다? 그는 x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알파가 근입니다. 또 얘가 베타가 돼야 되니까 그때 x는 2분의 베타다. x를 구하는 것이다. 그는 x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시작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요 x 자리예요. x 자리. 그러니까 f 뭐라고 그럴까요? f 2x-1이 0이 되게 하는 이 x들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기를 ft라고 했을 때 이 독립변수 자리는 근들이 2알파 빼기 1, 2베타 빼기 1, 2감마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질문을 갔더니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이 3x 플러스 1은 얘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의 x가 뭐냐 이거야. 그때 x는 보다시피 1 넘겨줘서 3으로 나누고, 이제 저 모양을 잡았으니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 이 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그것들을 다 합하면 3분의 1로 묶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빼기 3, 이제 이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21이니까 자, 흐름을 잘 보세요. 이 식이 0이 되는 세 실근이라는 것은 x다. x. 그 x가 이러면 결국 이 독립변수 자리, 요 대표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 독립변수 자리는 결국 2알파-1, 2베타-1, 이것만-1이 됐을 때 0이다. 그러면 그 다음 요 모양으로 나왔을 때는 얘가 2알파-1, 2베타-1, 이것만 -1이 되게 하는 바로 누구다? x가 근이다. x가 근이다.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온 걸 수 있으니까 기본형을 좀 훈련한 다음에 변형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의외의 문제입니다. 겉보기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으나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중근을 갖는다. P제곱은 4Q. 그 다음에 R제곱은 4S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묻는 걸 수도 있어요. P와 R의 값을 묻는다는 것은 다른 정보들을 모두 P와 R 쪽으로 집중시켜라. 정보들을 모두 이용해서 이게 어떤 타겟이다. 이 생각을 갖고 주어진 정보들을 전부 활용해야 됩니다. Q와 S는 P와 R에 대한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다시요. Q와 S는 P와 R 간의 관계를 뽑아내기 위한 단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로 가야 됩니다. 지금 Z1과 Z2를 곱하면 P가 있고요. R이 있죠. 누가 중요하다? P와 R이 중요하다. 그 결과물이 4 플러스 이러면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보다시피 PR 그리고 이제 뭐가 남나? PQ. 여기가 지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구나. 그러면은 이제 실수분은 얘가 되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SQ가 되는데 P와 R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를 4분의 R제곱으로, Q를 4분의 P제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PR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일단.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죠? 일단 씁시다. 일단 쓰면은 X 빼기 16분의 PR의 제곱. 그러면 이 정보가 나오겠구나. 양변에 16을 곱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그 다음에 16X 더하기 64. 그래서 PR 정보가 나오죠. PR의 곱이 8이다. 그런 다음 정수 조건이 보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실수부 했으니까 허수부로 가면 P, Q, 그 다음에 SR이 18인데 P와 R이 중요하니까 Q는 없애줍니다. 4분의 P 제곱으로. R이라고 그랬죠? 그럼 S 없애줘야 되나? 4분의 R 제곱으로. 결국 P 세제곱 R 세제곱이 70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자, P 곱하기 R은 8이라 쓰니까 8. 이거를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제가 P 플러스 R이 이제 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수란 조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버려버리고 여기서 해결을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해결을 봐야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제곱이니까 P와 R은 플러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했다가는 골치가 많이 아파지는 건데, 자, 곱해서는 8인데 세제곱해서는 70이,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4의 3승이 64입니다. 64예요. 그리고 2의 3승이 8입니다. 70이 딱 나와요. 그래서 P와 R이 누가 4고 누가 2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합하면 6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3차식은 인수분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 여기서 이걸 찾아내느니 차라리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의외의 킬러 문제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항번호가 14인 걸 감안하면 문제 어려운 편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당황스럽게 냈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알파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얘를 만족하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알파 8승 빼기 1이 0이다. 이거 이용해야겠다. 인수분해하자. 이게 알파 4승 빼기 1이고요. 알파 4승 더하기 1인데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1번의 경우에서는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경우 하나 잡을 수 있고요. 2번의 경우에서는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또 하나로 잡을 수 있겠더라. 자, 3번 경우는 잘 모르겠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이제 스킬이 좀 들어가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A 알파 빼기 B니까 얘를 제곱하면 알파 4승이 되죠. 그러니까 A 제곱 알파 제곱 이 A B 알파 그리고 B 제곱 플러스 1이 주어진 조건이고, 저기 요 3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또 얘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해서 1이고 A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 제곱을 싹 다 곱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A 제곱을 곱해 가지고 이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을 보면 이 AB는 A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1이 A제곱 B인데, 여기서 갈리는 거, 만약에 A가 0이라면이에요.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여기 뭐가 됩니까? A가 0이라면 B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즉 B가 실수한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A는 0이 아니에요. A가 0이 아니니까 A 제곱은 2B죠. 그러니 A 제곱이 2B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수 제곱이니까 B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B는 그런 상태에서 A 제곱이 2B다. A 제곱이 2B면 얘가 뭐가 됩니까? A 제곱이 2B니까요. B 제곱은 1이 되죠. B 제곱이 1이 되니까, 근데 B는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B는 1이 되고 B가 1이 돼서 A 제곱이 2가 되니까 그래서 A는 뿔마 루트 2가 나오는구나. 그러므로 순서상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온다. 문항 번호치고는 당황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고요. 모든 문제집에 거의 다 나와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긴 한데, 자, 13번 정도에 배치될 만한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 4차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식으로 나눴더니 이게 정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항등식 생각을 합니다. 4승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n제곱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n 3승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더하기 3n승을 해줍니다. 자, 이제 3차 없앴고요. 2차 맞춰줘야 돼요. 2차를 맞춰줘야 되는데 2차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뭐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나옵니다. 다시요. 자, 여기다가는 뭐를 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나오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9가 돼야겠구나.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2차까지 했죠.
1차를 보면 1차는 마이너스 27 그리고 236을 했어요. 236 그럼 마이너스 21 근데 1차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1을 써줘야죠. 그리고 상수항이 2 곱하기 9 18이니까 18에다가는 21을 빼야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래서 21을 뺀 게 나머지죠. 그것을 다시 n-1에 n-3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이미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 n-2구나. n-2분의 21이 자연수가 될 수 있으면 되니까 얘는 최대 어디까지 갑니까? 21까지 갈 수 있죠. 그러므로 n의 최대는 23이다. 자, 다시요. 이 유리식이 정수,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4차, 2차니까 나눠준단 말이에요. 4차 맞춰주려고 얘 주고요. 3차 없으니까 이거 없어줘야겠구나. 그 다음에 2차 여기 뭘 맞춰줘야 될까? 빼기 9 플러스인데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9.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봤더니 1차가 마이너스 21 플러스 21 해줘야지 된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플러스 18 그럼 빼기 21이 돼야 되고 그것을 예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 약분되고요.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n 빼기 2가 21일 때 된다. 문항 번호가 13번인 것 치고는 변별력이 있었다.